30장 100개의 질문으로 배우는 챗GPT. 이제 마지막 실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챗GPT에게 질문하는 방법부터 생활 속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100개의 질문이라고요? 그걸 언제 다 외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개의 질문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100개를 외우려고 하면 챗GPT 공부가 갑자기 암기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시험 보려고 AI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 몇 개만 골라서 직접 사용해 보세요.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0.1 생활 질문 20개. 먼저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써보세요. 오늘 할 일을 정리해 주세요.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냉장고 재료로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이 안내문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주세요. 어려운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제품 설명서를 쉽게 알려주세요. 집안일 순서를 정리해 주세요. 이번 주 계획을 세워주세요.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주세요. 감사 인사를 만들어주세요. 축하 메시지를 만들어주세요. 친구에게 보낼 안부 문자를 만들어주세요.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주세요. 중요한 내용만 골라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만 알려주세요. 이 내용을 초보자에게 설명하듯 알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알려주세요.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골라볼까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 조금, 두부 반모, 계란 2개, 대파 조금이 있습니다. 이때 오늘 뭐 먹지? 하면서 냉장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다시 열었다 하지 마세요.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김치, 두부, 계란, 대파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AI가 김치찌개, 김치볶음, 두부김치, 계란말이 등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 앞에서 오늘 뭐 먹지? 하고 10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AI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AI가 대신 요리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해야 합니다. 30.2 가족 소통 질문 15개. 이번에는 가족과 소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보낼 응원 메시지를 만들어주세요. 손주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가족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세요.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사과하는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글을 만들어주세요. 가족 모임 안내문을 만들어주세요. 손주와 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알려주세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독서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가족 사진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가족의 추억을 기록할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가족 여행 후기를 정리해주세요. 가족에게 남길 짧은 편지를 만들어주세요.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할 재미있는 질문을 알려주세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질문은 AI를 아주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 해요? 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럴 때 챗GPT에게 초등학생 손주와 10분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 10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같은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손주와 할아버지 사이에 대화 도우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3 여행 질문 15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활용해 보세요. 이 지역에서 하루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알려주세요. 당일치기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세요.
걷는 시간이 짧은 여행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대중교통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여행 준비물을 체크해 주세요. 여행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여행지에서 꼭 볼 것을 알려주세요. 비가 올 때 갈 만한 곳을 알려주세요. 여행지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알려주세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여행 중 사용할 영어 표현을 알려주세요. 호텔에서 사용할 영어 표현을 알려주세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 필요한 표현을 알려주세요. 여행 후기를 글로 만들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여행 이야기를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행지 추천해줘. 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걷는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면 나에게 맞는 여행 계획으로 점점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여행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여행을 AI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30.4 취미 질문 15개. 이번에는 취미입니다. 사진 초보자를 위한 연습법을 알려주세요. 산책하면서 관찰할 것을 알려주세요. 독서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이 책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영화의 주제를 설명해주세요. 음악을 감상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알려주세요. 글쓰기 연습을 만들어주세요. 블로그 글감을 추천해주세요. 여행 글감을 만들어주세요.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나의 취미를 소개하는 글을 만들어주세요. 취미를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 달짜리 취미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세요. 취미를 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취미가 있는 분들에게 AI는 아주 재미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이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 10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산책을 다녀왔다면 오늘 산책하면서 본 것을 바탕으로 짧은 에세이를 써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기록할 만한 하루로 바뀔 수 있습니다. 30.5 글쓰기 질문 15개. 이번에는 글쓰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글의 목차를 만들어주세요. 첫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글의 구조를 잡아주세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어주세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바꿔주세요. 너무 과장되지 않게 바꿔주세요. 짧게 줄여주세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글의 핵심을 찾아주세요. 다른 관점에서 다시 써주세요. 독자가 궁금해할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블로그 글로 바꿔주세요. SNS 글로 바꿔주세요. 영상 나레이션으로 바꿔주세요. 글쓰기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AI에게 첫 문장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딱딱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바꿔주세요. 라고 다시 부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AI와 함께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마세요. 대화하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30.6 공부 질문 10개. 공부할 때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설명하듯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주세요. 핵심만 정리해주세요. 표로 비교해주세요.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퀴즈를 만들어주세요. 틀리기 쉬운 부분을 알려주세요. 다시 쉽게 설명해주세요. 한 단계씩 가르쳐주세요. 특히 다시 쉽게 설명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기억해두세요. AI가 어렵게 설명하면 우리도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AI에게 다시 설명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30.7 AI 활용 질문 10개. 이제 마지막으로 AI 자체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AI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일을 AI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나요? 내가 만든 질문을 더 좋은 질문으로 고쳐주세요. 이 답변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주세요.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작업에 적합한 AI 도구를 알려주세요. 이 일을 더 간단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내가 AI를 더 잘 활용하려면 무엇부터 연습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은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AI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만든 질문을 더 좋은 질문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AI와 함께 질문 자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다시 질문하고 수정하고 또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하는 실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100개를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00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개를 외우지 마세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질문.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이라면 냉장고에 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저녁 메뉴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질문해보세요. 오늘 손주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고민된다면 손주와 재미있게 이야기할 질문 10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걷는 시간이 짧은 당일치기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내 생활에서 하나를 골라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린쌤과 한이쌤의 마지막 실습. 기린쌤, 한이쌤 100개를 다 외우셨습니까? 한이쌤, 아니요. 기린쌤, 그럼 공부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한이쌤, 아니요. 저는 100개 중에서 제가 필요한 질문만 골랐습니다. 기린쌤, 몇 개나 골랐는데요? 한이쌤, 딱 3개요. 기린쌤, 3개. 한이쌤, 네. 그런데 매일 사용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00개를 알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3개를 알고 매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AI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직접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7을 마치며 100개의 질문을 모두 외우지 마세요.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사용해보세요. AI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질문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더 쉽게 알고 싶으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진도 보여줄 수 있고 필요한 문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AI가 갑자기 쉬워지는 순간입니다. AI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AI와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AI 공부의 진짜 시작.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AI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물어보는 일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알려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할 일을 정리해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손주에게 보낼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AI와 대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AI를 생활 속으로 가져가세요. AI는 책 속에만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컴퓨터 안에만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여행을 계획할 때도, 사진을 정리할 때도, 글을 쓸 때도, 공부할 때도,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도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AI에게 도움을 받고 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00개의 질문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서 직접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하나 더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챗GPT를 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AI 초보자가 아닙니다. AI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 AI에게 묻고 확인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AI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생활 속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AI 공부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하고,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질문하고, 필요하면 고쳐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AI도 여러분을 처음 만났고, 여러분도 AI를 처음 배우는 중이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하다 보면 분명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챗GPT 어떻게 그렇게 잘 써요? 그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자꾸 물어보면 돼. 바로 그것입니다. AI는 많이 외워서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질문 하나. 그리고 오늘 한번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배운 모든 내용을 이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AI 생활을 기린쌤과 한희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이란의 기린쌤과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